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 전체가 특정인 한 사람에 의해서 시끄러워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감옥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자, 그리고 이 국회 법사위가 이재명의 그동안 로펌이 돼가지고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이재명 방어를 하고 있다. 국민의 세비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국회 법사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재명 방탄하기 위해서, 자, 이래서 이하영도 부르고 관련자들 변호사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방탄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가 혹을 때려다 혹을 더 붙이는 자폭, 말하자면 청문회가 되고 있다 하는 비판입니다. 자, 어제 이하영의 진술에서 많은 게 새롭게 드러나고 있고, 또 과거의 변호사와의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자, 이재명이 법원까지 로비를 했다, 이재명이 판사들까지 로비를 했다 하는 이야기가 이하영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 팩트가 있다, 두렵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렵다. 그런데 오늘 서정욱 변호사가 관련된 사실을 전하면서 지금 이하영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하영이 진실을 말하니까 그때 맨 처음에 있었던 변호사들 중에서, 자, 여기 보면 설주환, 서민석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을 바꾸고 나중에 김형태와 김강민으로 바꿨고,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대북 송금만 하더라도 10명의 변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 자, 그리고 대장동만 하더라도 5명의 변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각 사건마다 변호사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자, 이건 정말로 변호사비 대납을 누가 해줬거나 아니면 이재명의 대장동 자금이 지금 거리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데, 문제는 여기 변호사를 바꾸는 과정에 이하영의 불리한 진술을 할 때 그때 변호사가 입회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야, 이거 변호사를 바꿔야지, 그래야 자기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 할 때 그때 변호사를 바꾸는 과정에서도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김현지다. 김현지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김현지. 자, 이재명의 지금 수석 보좌관이고, 자, 이재명이 옛날부터 시민활동할 때 그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다. 자, 그래서 그동안 김현지는 이재명의 측근 중에 최측근이다. 그림자 측근이다. 자, 뭐 이재명과 특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추측도 있고, 김부선 씨가 옛날에 뭐 폭로한 것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이재명에 대한 이 수사가 들어올 때 소환이나 이런 거 통보 들어오니까, 소환 통보가 오니까 이렇게 김현지가 국회에 있는 이재명에게 문자가 보낸 게 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의원님, 대표님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전쟁입니다. 지금은 전쟁입니다. 그때 문자를 이렇게 보냈던 자가 바로 김현지입니다. 그런데 이 김현지가 변호사를 바꿀 때 그 해임 통보를 한 사람이 바로 김현지다 하는 겁니다. 김현지가 이재명의 측근이니까. 그래서 이하영의 변호사까지도 이재명 쪽에서 해임을 했다? 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하영은 이재명과 공범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만나서도 접촉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입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누굴 통해서 하느냐? 중간에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 그 변호사가 누구냐? 바로 김동화 변호사다. 자, 이렇게 김동화 변호사다라고 서정욱 변호사가 말을 했는데, 이 김동화는 지난번에도 청년 토크에 나와가지고 국회 오근할 때 맨 처음에 예선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선시켜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김동화를 예선에서 탈락한 사람을 갖다가 나중에 다시 올려가지고 배지를 달아줬다. 자, 그만큼 이재명으로서는 김동화가 필수적이다. 자, 이재명 관련해서 지금 대장동 관련되거나 또 이런 사람들이 변호를 하다가 이 배지를 단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 중에 김동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김동화가 여기는 공범자하고 접촉하는 역할을 변호사가 말하자면 이 김동화가 전체 변호사들을 컨트롤하고 있다. 그걸 보고하는 쪽이 김현지고, 김현지는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이 서정욱 변호사가 본인이 지금 이하영 쪽에 변호사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그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다가 그 안의 내막을 밖에 나가서는 이 대기실에 나와서는 휴식 시간에는 이재명은 안 돼, 이재명은 안 돼, 이재명은 구속될 거야. 자, 변호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변호사들 중에서. 자, 거꾸로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 변호사들이 패널로 나와가지고 한동훈을 막 실드 쳐주기도 하지만 안에 들어와서는 자, 이 한동훈이 안 될 텐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패널들이 방송에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지난번에 이하영의 부인 백정아 씨가 법정에서 감옥에서 당신이 속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앞으로 가족 관계도 끊을 테니까 법적 도의적 책무를 다 져라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백정아 씨가 이 탄원서를 내가지고 이재명 쪽에도 보내고 나중에 그러니까 하지 못해서 자, 여기 이하영도 본인이 옥중 서신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내가 검사들이 나를 회유하고 탄압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거짓 자백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정아 씨가 이재명 측에 불리하게 그렇게 진술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부인 백정아 씨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 내가 검사들이 나를 회유하고 탄압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거짓 자백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제 이하영이 국회 청문회 검찰 탄핵 청문회에 나와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다 회유해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시 이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하영은 지금 이정죄까지 저질렀는데 문제는 이하영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그동안 상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돈 3억 얼마, 3억 얼마, 자, 법카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이하영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뇌물이라는 것은 1억 원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자, 그런데 이하영이 지금 다시 5억 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보다 더 큰 게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1억 원입니다. 800만 달러. 이게 지금 이재명하고 이하영이 공범이 돼가지고 북한에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3억 가지고 이하영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선고됐는데, 자, 두 가지 혐의가 다 추가되면 이하영도 이재명과 똑같이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하영은 위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본인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 어제 국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중계방송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거침없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연회에 먹었다. 연회에 먹었다. 자, 회식을 시켜줬다. 뭐 이렇게 이재명 말만 나오면 된다. 검사가 이재명 이름만 불러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요새 그런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 일제시대도 아니고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바로 김현지가 전화를 했다, 통보를 했다, 김현지가 통보를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서정욱 변호사는 거기에 컨트롤 타워가 바로 김동화 변호사다. 변호사를 전체를 이 누구를 집어넣고 누구를 빼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 자, 컨트롤 타워가 바로 김동화 변호사다. 김동화는 어립니다. 김동화는 어린데 젊은 정치인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자, 그때 지난번에 최상병 관련해서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그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도 바로 김동화한테 밀린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 변호사는 김동화가 중요하다. 왜? 김동화가 이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고, 자, 그리고 김동화가 입을 열면 전부 다 죽으니까, 이하영도 입을 열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하영이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자, 이 변호사들을 컨트롤하고 있다. 그 위에 직접 통보하고 결정하는 것은 김현지가 지시를 받는 것은 이재명. 자, 그렇다면 이재명이가 이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다. 전체 변호사들을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동안 변호사들 많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정진상을
자, 변호하는 사람 중에 이근태가 있는데 이근태도 배지를 달았고 김용을 변호한 사람 김기표가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측근들이 배지를 다 달았습니다. 박준태, 이재명을 보호하고 있고 양분함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김동아가 변호사를 컨트롤하고 있고 그 위에는 김현지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충격적인 겁니다. 아주 충격적이다. 자, 이재명이 직접 변호사까지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자, 특히 이하영 관련해서 거기에 김현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바로 이재명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완전히 짜고 하고 있다. 자, 지금 이 멤버들이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접촉을 해서 이렇게 가짜로 이 정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김현지가 수석 보좌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숨은 실세. 자, 이재명의 최측근 드러나지 않는 숨은 실세. 자, 지난번에도 이 변호사들이 바뀌고 그 과정에서 이하영이가 진술을 번복할 때도 천준호 비서실장 그리고 지금 박찬대 등이 움직여가지고 그때 접촉하고 이하영의 부인하고 접촉을 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재명 일당들이 거대한 조직이 돼가지고 지금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고 있고 압박을 하고 검찰에게 회유했다고 하고 있고 사법부에는 또 회유도 하고 있고 검찰은 압박을 하고 판사들에게는 회유했다는 건 이미 김성태를 통해서 대법원 등등에서 판사들에까지 로비를 했다. 자, 그러니 지금까지 왜 유창훈이가 이렇게 봐줬을까? 왜 강규태가 재판을 1년 반 정도 끌다가 재판을 하다가 1년 반쯤 끌다가 이렇게 이 재판을 지연시키다가 본인이 사표를 내고 나갔을까? 자, 이재명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나갔을까? 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답이 있는 것 아닐까? 자, 지금 김동연 판사, 한성진 부장판사, 김동연 부장판사 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들입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판사, 한성진 부장판사 이 두 사람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들입니다. 김동연은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이정교사, 자, 한성진은 이재명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담당 판사. 자,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법원에 로비를 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관계되는 것 아닐까 하는 의혹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다 이게 풀어주고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자, 뭐 앞으로 징역 20년이나 30년을 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위정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다를 바가 있겠나. 그래서 이재명도 지금 재판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본인도 그거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반론도 하지 않습니다. 반론도 할 수도 없겠지만 자,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이재명은 보통 선거법이나 이런 데도 지금 100만 원 이하로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하에 나오려고 하면은 이게 선거법 본인이 인정을 하고 뉘우치고 반성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이미 지금 도 아니면 뭐다. 도 아니면 뭐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가나 아니면 탄핵을 해가지고 완전히 정권을 중간에서 찬탈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나. 자, 여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러니 지금 아주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도 거짓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자,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김현지 등등에서 하나 둘씩 이제 이름이 나오고 김동완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 이재명을 지키려고 호위무사들이 쫙 이렇게 석걸음을 짜고 자,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원, 검찰 모두 압박을 하고 있고 언론은 이미 조작되어 있고 장악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외곽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가짜뉴스 자 1탄, 2탄, 3탄 계속해서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터뜨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충돌이 있고 자, 그러니까 딱 과거에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슷한 형국으로 자, 여당은 분열시키고 야당은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석헌음을 짜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세력들을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끝이 아닐까. 자, 그래서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